진짜 총알바지라는 게 오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오크라, 북한군 민간 트럭 타고 최전선 이동, 감청 파일 공개입니다. 러시아군이 얘기하는 내용이 감청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공개가 됐어요. 러시아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У тебя есть КАМАЗ с номером 497, и товарищ водитель Свириденко Андрей Валентинович. Подожди, Свириденко у меня есть. Твой, да, был? Да, вопрос решили, он помогает БМПшникам корейцев перевозить. 네, 지금 직접 들으셨죠? 북한군 이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러시아 얘기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만 이때 자막으로 다 나와 있어요. 북한군을 이송을 하고 있다라고 러시아 군들끼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누가 봐도 지금 북한군 러시아 땅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볼까요? 북한군 조기 투입 11,000명 이미 쿠르스크 집결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저희 일면 소개 때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 윤 대통령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집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북한군 예상보다 좀 빨리 조기에 투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이 최전선 격전지라고 얘기하는 쿠르스크에 10,000명이 넘게 이미 집결해서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요 얘기를 저희가 전문가 정대진 원주 한라대학 교수님 모시고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면 생각보다 집결하는 속도도 좀 빠르고 그리고 인원도 좀 많습니다. 그럼 북한군이 곧 실전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정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파병 결정하고 보낼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북한 내부 사정상 이제 뭐 수해 복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러시아하고 또 협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파병을 하면 무슨 대가를 줄 건가? 그런 협상 과정도 있고 해서 약간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일단 파병을 한 이상은 굉장히 좀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 트럭을 타고 지금 보병들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보도에 따르면은 굉장히 어린 병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어린 병사가 뭐 10대나 뭐 20대만 10대 후반 이런 건 아니고 17살에 북한은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또 네. 영양 상태가 좋지는 않아서 148cm면 북한은 군대를 가거든요. 만약에 그런 뭐 총알바지라고 하는 표현이 뭐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만약 이제 그런 용도로 그 편성이 돼 있는 부대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따로 있을 수 있다. 네, 예, 가고 실제 뭐 폭풍 군단이 처음에 간다고 국정원은 발표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랬으면 그 특수 군단은 이제 조금 있다가 천천히 이제 전장 상황을 봐가지고 진짜 네. 핵심 임무를 수행할 때 투입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10월 8일 날부터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로 간 걸로 우리가 네. 파악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파병하기까지는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전에 준비 기간은 북한 내에서 오래 했을 수 있다. 그 점을 조금 이제 간과할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그 북러 조약도 하고 그리고 김정은이 러시아와 협력을 할 때는 뭐 건설 인력 포함해가지고 네. 병력 파병까지도 만약 염두에 뒀을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랬을 때 이제 북한 내에서 네. 산악지대가 아니라 평야지대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비슷한 지형 지물에 익숙한 훈련들 파병 준비를 그 전부터 했을 가능성. 이거는 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병력들이 만약 갔다면은 네. 조기 투입되는 게 뭐 맞는 상황인 것이죠, 전술상. 네. 그렇군요. 지금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실제로 약간 일정 부분은 좀 총알바지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형식으로 좀 투입이 된 사람도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국감에서 그런 얘기 비슷한 걸 좀 했었죠. 들어보고 오실까요?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의 군대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인민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다. 네, 김용현 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군을 이 지금 총알바지로 팔아넘겼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 단어를 쓰는 게 좀 자극적이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총알바지라는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명확하게 잘 훈련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뭐 내보낸다, 선두로 좀 내보낸다라는 얘기가 사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 단어 안에. 근데 지금 아까 말씀이 총알바지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정예부대도 국정원 얘기하는 정예부대도 같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는 이른바 총알바지 부대와 이 정예부대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1,000명이 집결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규모가 어떨까요? 뭐 이건 실제 교전이 벌어지고 네. 전쟁이 끝나봐야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뭐 숫자상으로 보면은 그 러시아 전술을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은 러시아의 그 보병 전술이 일회용 보병이 있고 네. 그다음 돌격 보병, 특수 보병들이 이제 뒤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네. 혹은 특수 보병이나 돌격 보병이 길을 내기도 하는데 보통은 그 일회용 보병이라고 사람한테 쓰긴 참 안 좋은 말이긴 합니다만 그 일회용 보병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총알바지라고 해가지고 전선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길을 좀 내는 역할들을 네. 좀 하죠. 그 일회용 보병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백 킬로 전장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군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몰려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러시아 측에 하루에 이제 한 1,000여 명 가까운 사상자가 나오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11,000명, 12,000명을 북한군이 파병했는데 그게 다 일회용 보병이다. 그럼 전쟁 지속성으로 봤을 땐 열흘치, 12일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런 파병을 했을까라고 네. 하는 게 일단은 조금 의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회용 보병이라고 하는 게 일부 좀 섞여서 약간 조금 더 부대 편제상 수는 더 많을 수 있겠지만 네. 아마 그 폭풍 군단이 갔다라고 하는 지금 초기 첩보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네. 뭐 국방부 장관은 지금 그 초기 첩보와는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건데 뭐 만약 뭐 폭풍 군단이 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몇천 명 여단급의 이제 폭풍 군단 그 특수 보병들이 이제 특수 임무 역할을 좀 할 것이다. 일회용 보병들이 조금 길을 내고 시간을 버는 사이에 특수 보병들이 현장 적응을 하고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부 총알바지고 뭐 전부 정예부대고 이건 아니다. 호언자가 좀 돼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지금 사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모습이 살짝 지금 드러난 정황이 있죠.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같이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Кореец было. Ага. 네. 지금 살짝 들리는 북한말 들으셨나요? 예, 힘들다, 야. 같이 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뻘지 같은 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북한말로 뭐 바보 같은 놈, 뭐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군이 있는 거는 좀 명확해 보이는데, 뭐 같이 가 힘들다, 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좀 어리버리해 보이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마침 오늘 또 조간에 뭐가 나왔느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러시아 최전선 집결 파병군 북한이 일부러 신병 위주 편성했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북한이 말씀처럼 정예부대도 있고 신병 잘 초짜도 있고 한데 일부러 신병 위주로 초짜 위주로 편성해서 먼저 내보낸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일까요? 왜? 예, 뭐 처음 이렇게 전선의 그 전투 양상을 봤을 때 네. 일회용 보병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신병 위주, 좀 숙련되지 않은 병사들을 사용할 가능성들이 좀 있는 것이죠. 일회용 병사로 쓸 용도로 했다면 예. 그렇고 만약에 지금 김정은이 네. 그 파병의 대가로 푸틴과 또 마쿠 협상을 또 벌이고 있는 거라면은 처음부터
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좋은 물건을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신병이 좀 편성했다라고 하는 저런 추정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전자형 상황에서는 아마 신병들이 지금 나와서 초조함에 이제 어쨌든 길을 여는 역할들을 좀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러시아의 또 전열보병이라고 하는 또 편제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열보병은 뭐냐면 러시아는 우리와 같은 산악지대가 아니라 평야지대, 특히 우크라이나는 지금 평야지대 전투기 때문에 네. 참호를 파고 진지전, 갱도전을 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한군 같은 경우는 그런 진지전, 갱도전을 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숙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병들일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큰 덩치의 사람이 그 이렇게 좁은 갱도에 파고 이제 삽질하고 하는 건 힘들잖아요. 근데 네. 자꾸 날렵한 이제 북한군의 이제 공병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대에서 빠르게 진지를 구축하는데 역할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공병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말을 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워하면서 자꾸 뭐 총알바지 얘기도 나오고요, 뭐 일회용 병사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아무리 북한이, 그러니까 약간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교수님. 아무리 북한이 폐쇄적이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몰래 뭐 한국 드라마도 보고 뭐 노래도 듣고 다 듣고 한다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총알바지 일회용으로 자국 국민을 보낸다? 반발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정부의 정보 보고에 따르면은 네. 북한에서 이제 파병된 가족들을 격리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5천 명인지 1만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족들 해가지고 하면 어쨌든 10만 명 안쪽일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뭐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런데 격리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마을에서 갑자기 어느 집이 사라졌다 가족들이 그쵸.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웅성웅성거리고 하는 입에 소문에 소문을 달고 퍼지는 것들은 막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얘기가 계속 퍼지고 퍼지다 보면은 결국 민심이 동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일 텐데, 근데 이게 사실 뭐 단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2주를 시키고 단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간으로 가면 아니 1년 지나도 하나, 2년 지나도 하나, 3년 지나도 하나, 대체 얘는 어디 간 거야? 이 집 전체 저 멀리 어디 갔다는 얘기만 들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결단을 했을 법한 사안인데, 이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명운건 위험한 배팅. 결국 한과의 전쟁 대비다. 근데 이 교수님, 이 기사는 김정은 위원장도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배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배팅하는 이유가 한국과의 전쟁 대비? 우리랑 전쟁을 할 생각을 한켠에 계속 갖고 있다는 겁니까? 예, 억제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억제력. 우리 그 한미 연합군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확고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네. 있죠. 그래서 이제 감히 이제 북한이 먼저 선제 도발 계획된 전면전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으로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물론 버틸 수 있겠지만 네.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계속 무작정 보낼 수는 그러니까요.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명운을 건 위험한 배팅을 좀 하고 있는 건데 단순히 돈과 뭐 그리고 또 군사 기술 지원 이런 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결국 러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혈맹을 얻기 위한 이제 노림수일 수 있는 단순 것이죠. 동맹이 아니라 예, 혈맹이다. 예. 그리고 지금 뭐 그 6월달에 북러 조약에 따라 가지고 네. 지금 좀 파병도 하고 이제 이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북한과 러시아는 이제 이게 실제 전장에서 피를 흘리고 같이 싸웠으면 이제 혈맹, 한미 동맹 혈맹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그런 혈맹은 없어요. 중국의 북중 동맹, 북러 동맹 그런 게 없잖아요. 네. 만약 그런 식의 러시아를 혈맹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미 연합에 대해서 한미 연합 전력에 대한 이제 확고한 억제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마 혈맹으로의 그 업그레이드를 좀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교수님. 이게 너무 가장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북한이 그러면 지금 핵을 개발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이런 개발을 하는 이런 행동들이 싸우는 게 무서워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무기를 어디다가 쓰려고 싸우면 실제로 쓸 생각을 갖고 개발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것만 액면 그대로 놓고 봤을 때 네. 김정은이나 김여정의 워딩들을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는 먼저 당신들이 건들지 않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칠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진짜 유사시가 벌어져 가지고 이제 네. 정권 종말을 이제 걸고 그러고
진짜 그 핵무기를 쓰고 네. 그리고 전쟁을 벌인다면 모를까 그 전에는 이게 계획된 전면전을 벌일 그 공사는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발적인 네. 충돌의 확산이죠. 우발적인 충돌이 확산되지 않도록 확고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적이 이격 삼격을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고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해소가 됐네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